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022년 10월 9일 한글날이네요. 일요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한글날이고 이래서 우리 한글을 소재로 한 마침 그 생각이 좀 떠올라서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꼭지는 이제 문화의 힘 꼭지로 했고요. 제목이 조금 과격한데 내용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자, 보죠. 우리의 뭐 대표적인 욕설이죠. 우리가 참 억울하고 배신감을 느끼고 상대방한테 혐오감을 느낄 때 이제 급박하게 그런 상황이 닥쳤을 경우에 입에서 나오게 되는 소리죠.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은 누구나 기분이 많이 상하는데, 그 뜻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뭐 이런 표현이라는 게 뭐 굳이 뜻을 이해하고 우리가 뭐 언짢아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는 참 이런 이쁜 동물을 묘사한 부분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좀 의아한 부분이 있는 거죠. 왜 하필 이런 게. 여기 보면 돼지 XX도 있고 소 XX도 있는데 저거는 사실은 욕설의 분류에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예. 그럼 뭐 돼지 같은 녀석, 뭐 보통 이 정도죠. 예. 그런데 우리가 쓰는 개 XX는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동물과는 상관이 없다. 이것이 오늘 제가 드리려는 이야기죠. 제가 뭐 우리나라 말에 상당히 관심은 많이 있고 또 이런 부분은 사실 많이 그렇게 전문적으로 파헤쳐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있는데 주로 이제 어떻게 보면 향토학자 차원이고 제도권에서는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마중물 차원이고 또 재미 차원이고 또 말이라는 것은 우리 살아있는 문화재잖아요. 우리 항상 곁에 있어요. 네, 참 소중한 것이고 그렇지만 또 동시에 이것을 증명하기도 상당히 좀 어려워요. 불가능하진 않지만 지금 우리의 재반 여건상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 예. 그래서 이걸 절반 정도는 재미로 들으시고 절반 정도는 얻어갈 것이 있네.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이 있으면 그건 그대로 가져가시고. 예. 저도 오늘 제가 제기하는 어떤 생각의 얼개가 100% 맞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증명할 수 없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다른 사례를 또 찾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분들은 다른 의견을 충분히 가질 수도 있고 이게 말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동시에 또 답은 또 그만큼 먹기는 어려운 거.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생각할수록 우리의 뿌리,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그거로 가는 어떤 여행이 더 충실해지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소의 XX는 송아지고 말의 XX는 망아지죠. 예. 이렇게 봤을 때 개의 XX는 강아지인데 그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그 느낌 전혀 나지 않는단 말이죠. 예. 그러면 단지 우리가 뒤에 쓴 XX라는 표현이 모든 것을 다 실어오느냐? 개자는 아무런 역할을 못하느냐? 또는 이 송아지, 망아지처럼 동물을 가리키는 말이냐? 그러면 그 귀여운 동물이 왜 이런 표현으로 선택이 됐는지를 궁금해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즉 우리가 여기서 쓰는 개라는 말이 멍멍이 강아지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 이야기죠. 여기 보면 그런 사례는 많아요. 그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미 여러 군데서 아마 접하셨던 내용일 수도 있어요. 게살구라는 게 있죠. 게살구. 빛 좋은 게살구라고 그러죠. 빛 좋은 게살구. 참 좋은 예예요. 빛이 좋아서 아주 맛있게 보이는데 딱 먹으면은 먹을 수가 없는 거. 그 게살구라고 그래서 게 복숭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게자라는 것이 뭡니까? 외모를 봤으면 딱 이럴 것 같은데 딱 맛을 보거나 직접 해보면 그렇지 않는 거. 그래서 나로 하여금 속았다는 느낌이 들게 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기분이 들 때 이 개자를 쓰거든요. 여기에 쓰인 개는 제가 보기에는 멍멍이의 개자하고는 좀 다르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멍멍이의 느낌은. 자,
이 개떡이라는 것도 있죠. 이게 개떡을 아시는 분이 많이 없으실 수도 있겠는데, 제가 아는 개떡은 어릴 때 제가 우리 외할머니 집에 가서 얻어먹었던 개떡은, 자, 떡은 예전에는 명절 때만 먹을 수 있던 귀한 음식이었죠. 쌀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개떡은 뭐냐면은, 떡은 떡인데 떡의 질감을 가지고 모양도 가지고 있어요. 색깔은 좀 제가 먹은 건 까뭇까뭇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먹어보면은 맛이 쌀로 만든 떡보다는 못한 거죠. 왜냐? 이거는 이제 오래 보관해가지고 많이 망가진 감자를 가지고 만들었었거든요. 색깔도 시커멓죠. 예, 그래서 개떡이다. 그래서 여기는 긴 것 같은데 아닌 것 같다. 가짜다. 예, 가짜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개짜가. 그래서 우리가 개라는 표현을 하나는 멍멍이 개로 쓰고 있고 하나는 가짜라는 뜻을 쓰고 있는데, 가짜라고 쓰이는 용례는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제 대부분 도시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게살구도 뭐 접촉해가지고 실제 또 먹어봐서 아유 두 번 다시 이거 못 먹겠네. 에이, 이렇게 하는 경험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단어들은 우리 쪽에서 사라지고 있어요. 근데 멍멍이는 우리 주변에 지금 우리 동반자로서 계속 또 지위가 더 확보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개자라는 것의 용법이 멍멍이로 국한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거 오늘 주제인 개 XX의 뜻이 자꾸만 더 의아해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개자에는 다른 한 용례죠, 그죠? 가짜라는 뜻에서는 속았다라는 뜻이 항상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배신감을 느낀다라는 뜻이죠. 결과적으로는 왜냐하면 나로 하여금 시도를 해보게 만들거든요. 이게 떡이 모양이다 딱 했더니 맛이 왜 이래? 개떡이고. 복숭아의 모양인데 너무 시고 못 먹겠어. 개복숭아. 살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속았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 XX를 욕설로 쓸 때는 우리가 속았다, 당했다. 그래서 내가 막 우라가 치민다. 이런 느낌이 실리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럼 이 개자는 어디서 왔느냐? 강아지가 아닌 이 개.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제부터는 제 의견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갓바치라는 단어, 이거 지금 사라진 단어잖아요, 그죠? 예. 저는 갓바치에서만 봤어요. 갓바치도 아마 제 나이 또래 분들도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이게 가죽 세공업자예요. 예, 가죽 세공업자라기보다는 뭐 세공업자이기도 하고 뭐 가죽 장인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런 가죽 신발 같은 거를 가죽으로 만들던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공장이 없고 기계화가 안 됐으니까 다 손으로 다 하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밭이, 치자는 아마 사람이라는 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갓은 이게 가죽이라는 뜻으로 알려져 있어요. 예. 자, 여기서 가죽, 한자로는 쓰지 않아요. 갓이라고는. 그죠? 하지만 가죽, 거죽, 이런 식으로 해서 갓이 어원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가죽과 거죽. 죽자의 의미는 뭐냐? 우리가 먹는 죽도 그 어원이 비슷하다고 봐요. 예. 뭐냐? 우리 풀어죽죽. 비가 죽죽 내린다 이런 표현 쓰죠. 예. 죽, 우리가 먹는 죽도 그래요. 무겁고 누르는 느낌이 있어요. 꾹 덮는 느낌이. 뭐한테 눌려지는 거죠. 풀어죽죽한 것은 푸른 기운이 나를 꽉 강하게 짓누르는 느낌. 은근히 비가 죽죽 내린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 비가 죽죽 내려서 이게 대지가 비에 눌리는 느낌. 자, 그러니까 저는 죽자가 거기서 왔지 않느냐. 우리가 떠먹는 죽도 그렇다. 자, 이런 걸 의태어라고 그러죠. 의태어. 예, 상황을 묘사한 말. 우리 한글에 대한 독창적인 부분 중에 하나죠. 예. 우리는 언어의 마술사예요. 어떻게 보면. 예. 자, 왜냐하면은 그만큼 세상을 보는 눈이 세밀해져 있다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 학문이 발전을 하면 가짓수가 많아져요. 예. 그건 그 필요가 다 있기 때문에 그 학문 분야가 다 생겨난 겁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분화됐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분화됐다는 것은 그 분야에 대해서 발전이 많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즉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색깔이나 표현이 다양하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조상 대대로 우리는 아주 다양한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말로서 다 표현해야 될, 이렇게 표현을 해서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다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 흔적으로 남아있고 많은 것들이 좀 사라지면 우리가 아쉽죠. 네. 자, 가죽이다, 갓. 네. 여기서 거치다, 가죽이라는 느낌이
들어오죠. 그래서 가짜가 가짜도 되고 거짜도 되고 그렇잖아요. 예. 또 다른 거 볼게요. 제가 가짜를 찾은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자주 쓰는 단어인데 그 갓바치의 갓하고 연결을 못 시켰던 것 같아요. 살갗. 요새 살갗이란 말 많이 쓰죠. 피부죠, 피부. 예. 살갗이란 말이 훨씬 이뻐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저도 피부란 단어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우리가 한 단어를 잃어가는 것 같은데 살갗은 뭐가 결합된 말입니까? 살하고 갓이에요. 예. 저는 이게 참 저한테 신선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어느 날 문득 느낀 거거든요. 생각하다가. 예. 살. 그렇지. 사람의 몸뚱아리는 살, 내부하고 갓, 경계로 이루어져서 가죽으로. 예. 살갗이다. 즉 살의 경계가 갓이다. 예. 그게 피부죠. 그래서 가짜가 여기도 쓰고 있던 거예요, 우리가. 예. 살갗이 탔다. 이 말 자꾸 더 써야 될 것 같아요. 예쁜 말인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보면 경계라는 표현이 돼요. 그죠? 이 경계는 되게 중요하죠. 피부는 하나의 조직이죠. 그죠? 우리가 내부와 외부를 차단하고 내부가 내부일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제일 바깥쪽이라는 의미로 보면 우리 갓길, 고속도로 가시면 갓길 주행금지라고 갓길이 있죠. 그 갓길, 이 살갗하고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원이 같다고 봅니다. 뿌리가. 네. 그리고 이제 특정 지역에 가면은 그 지역 말에 가세라는 표현을 써요. 가세. 어떤 물건의 테두리, 가세. 또 표준말로 하면 그 가장자리. 거기도 가짜가 들어가죠. 제일 끝부분을 가세라고 그래요. 그게 갓길에도 남아있죠. 그 살갗, 갓바치, 가죽, 거죽 다 같은 표현이죠.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가세라는 표현을 썼고 가장자리라는 말은 아예 몰랐습니다. 네, 몰랐고 여기서 하나 또 재미있는 생각이 가시개라는 표현이 있죠. 가위의 옛날 말이라고 하죠. 가시개. 지금도 특정 일부 지역에 가면 나이 드신 분들은 가세. 제 어릴 때는 가시개라고 그랬죠. 그게 지금 가위가 된 거잖아요. 이거 보면 아주 재밌어요. 저도 이 자료를 정리하면서 슬라이드를 만들면서 저한테 온 느낌이에요. 가세는 테두리죠. 가죠? 예. 근데 옛날 갓바치가 신발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죽으로 재단을 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를 잘라야 되거든요. 어디를 자릅니까? 가를 자르는 거죠. 가세를. 예? 가장자리를 자를 거 아니에요. 그게 나중에 다 가장자리가 되는 거예요. 오리고 나면. 가장자리, 가세를 만드는 도구. 가세개, 가시개. 예. 이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바깥쪽 외곽, 겉 이런 건데 내실과 다른 바깥이라는 추상적인 의미가 나왔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다 어떻게 보면 물리적이고 생물학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물리적이죠. 바깥쪽 테두리, 덮개니까. 예. 여기서 추상적인 뜻이 파생됐다고 봐요. 내실과 다른 바깥. 그게 이제 개복숭아, 개살구 뭐 이런 거죠. 예. 겉에는 좋아 보이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예. 내부를 가리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속인다는 의미가 파생돼 나왔다고 봐요. 그래서 가짜가 가짜의 뜻을 가지게 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는. 예.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은 개 더하기 xx는 가짜 i다는 뜻이다. 자, 오늘은 개에만 집중하겠습니다. 개가 가짜라는 것이다. 예. 자, 그거는 살갗, 가죽에서 출발인, 갓바치에서 출발인 가가 나중에는 추상적인 의미를 가지면서 발음도 개자로 돌변했다. 개복숭아, 개살구처럼. 거기다가 아이가 붙었다. 그래서 가짜 아이란 뜻이다. 멍멍이의 아이가 아니라 가짜 아이다. 이 가짜 아이가 의미하는 바를 이때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처음부터 내가 알고 있었던 게 아닌 아내의 불륜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정황으로 인해서 나를 속이고 가진 아이예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어떻게 보면 친자 간별이 어렵던 과거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 태어난 아이를 나의 친자식으로 간주하고 많은 공을 들였다. 네. 그런데 어느 순간 여건의 변화로 또는 우연히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님을 알게 된다. 그 결과로 내가 느끼는 급격한 혐오감 그리고 배신감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가짜 아이다. 즉
개 XX다. 이 가짜 I라는 의미는 그래서 이 가짜 I라는 의미에서 파생된 이 단어는 우리 한국 사람이 가장 격앙됐을 때 쓰는 표현으로 자리매김했고, 이렇게 어원을 말뿌리를 따져보면은 왜 대표적인 표현이 됐는지 이해가 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제 지역에 따라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죠. 사내 아이, 계집 아이라는 표현을 일상적으로 그냥 머스마, 가스나 이렇게 표현하는 지방이 있어요. 이거는 아마 제가 어떤 글을 읽다가 우연히 접하게 된 것인데, 오늘 동영상을 아마 제작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 번져가서 개 XX까지 다 다른 것이죠. 왜냐면 같은 가짜, 개짜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래요. 자, 머스마는 어릴 때부터 계속 궁금했어요. 이건 쉬웠어요. 우리가 늘 쓰는 말이었고, 제가 어린 시절 머스마는 사내아이라는 뜻이에요. 표준말로 하면 사내아이. 사내아이, 아이는 다 아시죠? 사내는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사납다에서 나온 말입니다. 어원이 같아요, 말뿌리가. 사나운 녀석이다. 사내아이예요. 그런데 이제 특정 지역에서는 머스마다, 이런 머스마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이죠. 자, 사내아이는 성격적인 면을 강조했죠, 남자아이에. 그리고 머스마이라는 표현은 일을 시킨다는 의미에서 힘을 쓸 수 있으니까, 여자보다는. 그래서 머스마이라고 부른다. 포인트가 좀 다른 거죠. 그러면 이 가스나는 도대체 어디서 온 말이냐? 자, 그러면 이 가스나, 제가 최근에 접한 가스나의 어원에 대해서, 그 말뿌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거는 밑에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겠네요. 옛날 몽골의 침입이나 청나라의 침입해서 대부분 그 일이 벌어지고 나면은 그들이 가져가는 게 많은 사람들 잡아가죠. 또 어린 소녀들, 처녀들 공출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걸 피하려고 일반적인 집에서 그런 대상이 되는 여자아이들을 남장을 시켜서 바깥에 나갈 때는, 또는 뭐 관에서 오든지 그들의 우리에게 승리를 거둔 적들이 우리 동네를 방문했을 때 분간을 못하게 여자아이들을 남장을 시켰다고요. 변장을. 그래서 가짜 사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가짜 사내. 그래서 그게 가짜나 개짜 더하기 사내가 돼서 가시네 또는 가스나가 됐다는 겁니다. 가짜 사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주제인 개 XX의 그거와 같은 거예요. 우리 역사에서 우리가 힘들었을 때 당했던 우리의 고충이 말로서 남은 단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가스나라는 단어를. 거기와 유사한 게 익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환향녀라는 게 있죠. 뭐 이것도 뭐 설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상당히 강력하게 사실에 가까울 것으로 보여져요. 즉 외적한테 잡혀가서 가시네라는 방법도 동원을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많은 숫자의 여자들이 잡혀갔을 거잖아요. 여기 우리 보면 최종 비행기 화려도 보면 그 여자들 잡아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다가 구사일생 끝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 돌아오는 사람들을 옛날 환향녀라고 불렀는데, 그것이 지금도 욕설의 하나로서 살아남아 있지요. 그거랑 가스나란, 어떻게 보면 가스나가 됐다가 환향녀가 됐을 수도 있는, 굳이 설명을 하자면. 자, 우리나라 말이 색깔 같은 걸 표현하는데 다재다능한 표현 방법이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현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역사적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걸 구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을 세분해서 쓰는 겁니다. 불필요한 말을 말장난하려고 여러 개 만들어 쓰는 거 아니거든요. 사진 펼쳐지면 1번 뜻, 2번 뜻, 3번 뜻 일부러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다 그 용례가 있기 때문에 다르게 쓰는 거예요. 또 표현 자체가, 발음 자체가 다르다는 것은 뚜렷한 구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거예요. 같은 말을 여러 개의 상황에서 같이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써도 되는데 웬만하면 나중에는 저 전문화가 되면 거기에 맞는 도구를 써야 되잖아요. 옛날에 드라이브 하나 갖고 다 됐지만 기계가 복잡해지면 도구도 자꾸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런 말이 다양하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사회에, 인간 사회의 깊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세분화되어 있었고 복잡했다는 거죠.
인간 세상을 살면서 옳고 그른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죠. 그죠? 거기서 법도 나오고 철학도 나오고 이상도 나오고 종교까지 나와요. 예? 가훈도 나오고 예? 친구 간의 우정도 옳다 그르다 해서 판가름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거기에 맞춤 말이 다양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그 가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정리를 제가 한번 우연히 하게 됐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옳다 그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늘 여러 가지 표현을 제가 말씀드릴 텐데 여기에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그 말을 쓰는지, 저는 제가 확신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만 왜 저 말을 쓰는지, 어디에서 처음에 썼겠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은 거죽에서 온 것 같아요. 오늘 주제랑 비슷한 데서. 가짜이죠. 즉 그 말은 참이라는 것은 나의 참 마음, 참 말이다. 그 말은 내가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다. 깊은 곳에서 나오는 말이다. 우리 몸을 내외로 구분을 하자면은 여기서 거죽,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을 면피하려고 내가 이런 카멜레온처럼 지금 이런 색깔을 가지고 있어,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어가 거짓인 것이고, 참은 이 마음 속에 있는, 심장 속에 있는 이 진짜의 나의 뜻, 그게 참이다 또는 참말이다. 그런 표현으로 썼던 게 아닌가. 참과 거짓을 이야기할 때. 자, 참은 참 찰진 말이죠, 우리한테. 지금도 그 느낌은 너무나 신선하고 깨끗하고 순수한 느낌을 줘요. 예. 그래서 참 이슬도 그래서 나온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짜라는 느낌하고는 좀 다르죠. 그죠? 예. 자, 그 다음 맞다와 틀리다가 있죠. 맞다와 틀리다. 이거는 목공, 옛날에 한옥 같은 거 지을 때 나왔던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귀가 맞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쪽을 깎아 맞추고 이쪽 구멍을 내서 서로 딱 맞았을 때 맞느냐. 그럼 맞는 것이고, 틀리다는 그럼 어디서 왔겠느냐. 그런 경우에서 그런 상황에서 이 말이 나왔다 그러면 틀린 것은 틀어진 거죠. 안 맞는 거죠. 그래서 틀어지다하고 틀리다는 뿌리가 같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아니다의 반대말은 뭐냐. 아니다, 맞다,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니다의 짝은 옛날에는 기다였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일부 지방에서는 기다라고 쓰죠. 그 기야? 이렇게 쓰죠. 표준말에서는 안 쓰죠. 그게 맞아? 그래? 이렇게 하고 말죠. 그렇지만 아니다의 짝은 기다가 맞고 틀리다의 짝은 맞다가 맞는 거예요. 지금 맞다라는 말 많이 쓰게 되네. 지금도 보면 긴가민가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 긴가가 기다에서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런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 우리 말의 참 다재다능함, 참 용의주도함, 재치, 우리 또 말이라는 것이 사람이 쓰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의 재치, 말의 재치는 우리 나라 사람들의 재치를 의미해요. 그래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던 사회를 구축해 오고 있었다. 이 세상 누구보다도. 그리고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다. 단지 법으로 규정할 지금의 법으로 규정할 수 없는 훨씬 깊은 곳에 우리는 옳고 그름, 맞고 틀림, 참 거짓, 기고 아닌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이다. 그 위에 우리 사회는 떠 있는 것이고, 그 다음 단계 최악의 상황까지 가서 다툼을 진짜 벌여야 될 때 쓰는 것이 법이죠.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그렇게 느끼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럼 그 재치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 단어를 보고 재치를 느꼈어요. 여러분 매운탕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회 먹고 보통 매운탕 먹죠. 매운탕인데 매운탕의 반대말 뭐겠습니까? 짜다의 반대말 싱겁다예요. 그럼 매운탕의 반대말은 뭐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단어가 없어요. 안 매운탕밖에 없어요. 안 매운탕. 자, 그러는데 우리 횟집에서는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멋지게 맑은 탕 이렇게 적어놨어요. 저는 이게 너무나 재치스러운 거예요. 맵다의 반대말은 미각이잖아요. 당연히 미각 쪽에서 찾으려고 시도를 했는데 안 매운탕 하면 이름이 매운 거에 부속되는 것으로밖에 안 느껴지잖아요. 그 이름이 매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적절한 단어가 없으니까 그걸 시각적으로 도취한 거예요. 매운 게 아니고 빨간 탕이에요. 의미상으로. 그래서 맑은 탕이라고 한 거예요. 그럼 맑은 탕은 맑은 탕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요. 회가 신선할수록 맑은 탕이 맛있는 집이 많죠. 맑은 탕은 절대 매운탕에
부속되어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너무나 멋진 단어의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게 우리 한글이 가진 매력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진 재치예요. 자, 오늘은 대표적 욕설로 분류되는 개 XX를 가지고 한글날을 맞아서 우리 이야기 옳고 그름까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매운탕 이야기도 나왔네요. 맑은탕 이야기도 나오고. 자,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